토요일 아침 9시. 직장인 김민수 씨는 통장에 찍힌 100만 원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분명 받을 돈이 아닌데 누가 잘못 보냈나 싶었죠. 그날 오후 1원이 또 입금됩니다. 입금자명은 월요일신 고혜정. 민수 씨는 미안한 마음에 연락했고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48시간 뒤 그의 통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2024년 통장 묶기 피해 건수는 32,409건입니다. 전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이 통계는 금융감독원 2024년 상반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통장 묶기 사기에 대해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행동. 둘째, 사기꾼들의 정교한 심리 전술. 셋째, 내 돈을 지키는 법적 권리입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해야 할 일은 단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절대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남긴 번호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순간 여러분의 번호가 반응하는 사람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사기꾼들은 이 리스트를 돌려가며 재활용합니다. 두 번째, 즉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입금 내역 스크린샷을 찍대 날짜, 시간, 입금자명이 모두 보이게 캡처하세요. 이런 입금 메모도 반드시 캡처하고 이후 오는 모든 문자 메시지를 저장하세요. 이 자료들이 나중에 당신의 무죄를 증명합니다. 세 번째, 은행 방문 또는 콜센터에 신고하세요. 본인 계좌가 있는 은행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모르는 돈이 입금됐는데 사기 의심됩니다. 차고송금 반환 절차 안내해주세요. 이 차고송금 반환 절차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면 9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기꾼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장 묶기 사기는 3가지 법률의 충돌을 이용합니다. 첫 단계, 사기꾼이 돈을 보냅니다. 일부러 큰 금액, 보통 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보냅니다. 다음날 1원을 보내며 입금자명에 협박성 메모를 삽입하죠. 월요일 신고, 경찰 신고 예정, 연락 없으면 고소 같은 문구들입니다. 왜 하필 1원일까요? 은행 시스템상 1원 입금은 입금자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사기꾼들은 이걸 압박도구로 악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피해자가 돌려줍니다. 불안해진 피해자가 연락하면 사기꾼은 매우 친절하게 말합니다. 아이고, 제가 실수로 보냈네요.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내는 순간 덫에 걸립니다. 세 번째 단계, 사기꾼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합니다. 자기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거짓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발동됩니다. 은행은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계좌를 정지시킵니다. 이 법 제8조를 보면 금융회사 등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원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빠르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이 이 신속성을 악용하는 겁니다. 진위 확인 전에 먼저 묶어버리니까요. 2024년 기준으로 신고 후 평균 3시간 이내에 계좌가 정지됩니다. 이미 돈을 돌려줬고 계좌가 묶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세요.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별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아직 돌려주지 않은 상태라면 즉시 본인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세요. 차고송금 반환 중개를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세요. 은행이 중간에서 처리하도록 위임하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통화하지 마세요. 상대방 계좌로 직접 송금하지 마세요. 빨리 처리하겠다는 상대방 말을 믿지 마세요. 두 번째 케이스,
이미 돌려졌고 계좌가 묶인 상태라면 가장 중요한 타임라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1일에서 3일차 계좌 정지 통보를 받습니다. 은행에서 문자 또는 FC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에 따라 지급정지되었습니다. 라는 통지가 옵니다.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 1332번에 전화하세요. 둘째, 지급정지 이의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표현하세요. 셋째, 서류를 준비하세요. 입금 내역 증빙,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카톡이나 문자 등 차고 송금임을 입증할 자료,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골든타임은 2개월입니다.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4일에서 60일 차는 이의 신청 기간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지급정지 공고 조회 메뉴에서 본인 계좌를 확인하세요. 60일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60일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계좌의 돈이 사기꾼, 즉 허위 신고자에게 환급되고 여러분은 돈을 잃습니다. 2024년 통계를 보면 이의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환급률은 8%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 사기꾼이 계속 연락을 해오는 경우입니다. 계좌가 묶인 후에도 사기꾼은 연락을 계속합니다. 20만 원만 보내면 신고 취하해줄게, 변호사 선임할 거면 200만 원 든다. 그냥 30만 원 줘, 이런 식으로 협박합니다. 절대 돈을 보내지 마세요. 사기꾼은 신고를 취하할 권한도 의무도 없습니다. 신고 취하는 금융감독원과 경찰만 가능합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첫째, 모든 통화를 녹음하세요. 스마트폰 통화 녹음 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둘째, 협박성 문자를 캡처하세요. 셋째, 경찰서 112번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신고하세요. 넷째, 신고번호를 받아서 금융감독원 이의 신청 시 함께 제출하세요. 이런 자료들이 여러분이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무기가 됩니다. 계좌 하나 묶이는 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 피해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손실부터 보면 동결된 계좌 내 예금은 금융감독원 통계상 평균 280만 원입니다. 법률 자문료로 3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의 신청 관련 시간 비용도 발생합니다. 간접 손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동이체가 중단되면서 월세, 공과금, 카드값이 연체됩니다. 신용점수가 하락하면서 향후 대출금리가 상승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거래처 대금 결제가 마비됩니다. 평균 회복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40대 자영업자 A씨는 거래처 대금 500만 원 결제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신용 문제로 계약이 취소되었고 3개월간 매출이 70% 감소했습니다. 30대 프리랜서 B씨는 카드값 자동이체가 중단되면서 단기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신용등급이 4등급으로 하락했고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통장 묶기 사기는 100% 예방 가능합니다. 예방을 위한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칙 1. 모르는 입금은 묻지마 반환을 금지합니다. 은행 차고송금 반환 절차를 이용하세요. 본인 확인 없이 절대 돌려주지 마세요. 원칙 2. 주말이나 야간 입금은 더욱 주의하세요. 사기꾼들은 은행 영업시간 외에 주로 활동합니다. 금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 사이 입금은 특히 의심해야 합니다. 2024년 피해 사례 중 68%가 금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원칙 3. 중고거래 시 안전결제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플랫폼 자체 안전결제를 이용하세요. 직거래 시에도 현금 또는 계좌이체 후 즉시 확인하세요. 원칙 4. 통장을 쪼개세요. 주거래 통장과 소액 거래 통장을 분리하세요. 만약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원칙 5. 정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
주 1회 입출금 내역을 체크하세요. 모르는 입금은 즉시 은행에 문의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8월 법이 개정되면서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강화됐습니다. 2024년 8월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지급정지 해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기 가담 의도가 없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으면 추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여러분이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를 100%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금융당국이 이 사람은 사기꾼이 맞다를 증명하지 못하면 계좌를 풀어줘야 합니다. 둘째, 신속 처리 기한이 명시되었습니다. 이해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소요되던 것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셋째, 소액 거래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10만원 이하 소액은 즉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단순 착오로 인정하는 겁니다. 단, 반복적 소액 입금은 제외됩니다. 계좌가 묶였을 때 여러분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권리 1. 이의신 청권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우편,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제출 후 심사 결과까지 평균 30일에서 45일이 걸립니다. 권리 2. 임시 인출권입니다. 생계곤란을 입증하면 월 150만원 한도로 임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월세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급여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임시 인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3. 무료 법률 자문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 전화하면 소득기준 충족 시 무료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4.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사기꾼이 검거되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와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면 승률이 높아집니다. 필수 서류는 입금 내역 증명, 통장 사본 또는 앱 캡처,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 내역, 차고 송금임을 알게 된 경위 진술서, 경찰서 방문 시 받은 신고 접수증입니다. 추가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과거 금융거래 정상 내역으로 신용도를 증명하세요. 직장이나 사업체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 내역도 해당되면 제출하세요. 특히 중요한 건 시간 순서입니다. 언제 돈이 들어왔고 언제 연락을 받았으며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스토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은행 차고 송금 반환 절차를 이용하세요. 둘째, 계좌가 동결되면 60일 내에 금융감독원에 이의 신청을 하세요. 셋째, 협박 연락이 오면 절대 송금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세상에는 여전히 착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를 지키는 방법은 정확한 절차를 아는 것입니다. 도움받을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는 1332번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82번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2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특히 부모님, 자영업 하시는 친구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